네, 저 오늘 첫 번째 강연을 맡게 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이용관입니다. 기술 스타트업이 이제 다른 스타트업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다르고 또 접근할 때 어떤 실수를 하는지 사례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즘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회사 또 투자사 또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는 피칭 덱의 스토리 라인 순서인데요.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고 또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떤 솔루션으로 풀고 그다음에 그걸 시장에서 어떻게 진입시켜서 확장할 건지 그리고 이걸 할 사람은 누구인지 이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한 번에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잘못됐다면 다시 처음으로 와서 문제를 다시 발견하고 또 그 문제가 맞다 하더라도 우리 방법이 다르면 솔루션이 다르면 또 그걸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이 루트를 타면서 결국은 문제부터 이걸 해결해 나가는 팀까지 계속 이제 최적화시키는 과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기술 스타트업은 이제 다른 스타트업하고 좀 다르게요. 보통 일반 서비스업 창업 같은 경우는 보통은 여기 있는 것처럼 문제를 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뭐 기술들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창업을 하거든요. 근데 기술 스타트업은 보통 자기가 오래 다뤄왔던 기술들을 먼저 중심에 두고 이걸 가지고 이용할 시장을 이렇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내 기술이 쓰일 곳을 찾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자기가 시장에 있는 문제를 찾기보다는 자기가 상상한 문제를 찾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보면은 보통 이제 이게 그 문제를 찾고 솔루션을 찾아가는 간단한 이제 그 순서를 나타내는 피라미드인데 먼저 우리가 뭐 어떤 분야를 할 건지 비전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타겟 마켓, 그 다음에 그 마켓의 이해관계자, 예를 들면 뭐 사용자는 누구고 구매자는 누구고 인증자는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별로 문제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다 풀어내는 솔루션이 맨 위에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문제 하나를 찾는다는 거는 시장을 인사이트로 발견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을 다시 분석하고 그들의 각각 별의 문제를 찾고 이걸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데요. 이렇듯 문제 하나 찾고 솔루션 얻는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빌드 오더가 잘못돼서 내가 기술 가진 평생 뭐 10년 동안 개발한 기술이 너무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이거를 풀 수 있는 시장을 찾다 보면 이제 아전인수격의 사업 모델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실수를 범하는데 이걸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 교과서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오만 실수는 다 했고 또 그것들을 또 굉장히 또 잘 이겨내면서 그 잘 해낸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그 스타트업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에다가 에너지를 더 주면 이온화된 가스로 변합니다. 그거는 이제 가스를 분해하기도 하고 이온화시키기도 하고 뭐 열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녹이기도 하고 뭐 살균하기도 하고 뭐 엄청나게 응용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 이제 플라즈마를 전공한 학생 대학원생이 이제 창업을 한 건데요. 이거는 대기압에서 이렇게 이제 플라즈마를 만든 사진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살균에도 쓸 수 있고 빛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걸 가지고 처음에 어떤 문제를 풀려고 했냐면 소세지 푸드테크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소세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냥 돼지고기를 갈아서 만들면 정말 이상한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먹기 힘들거든요.
보기에. 그래서 이거를 염지 공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염지 공정은 기존에 뭘 가지고 했냐면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NaNO2라는 걸 가지고 하는데요. 이거는 대장암의 원인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안 좋은데 워낙 싸니까 많이 썼어요. 프리미엄은 샐러리라는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식물의 즙을 짜서 발효해서 그걸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원가의 한 4% 정도 되는 굉장히 비싼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팀은 이거를 플라즈마로 처리를 해서 염지를 해보겠다. 그래서 색깔을 붉게 만들겠다 해서 이런 소세지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냥 만들면 이런 되게 뭐 갈색에 되게 맛없게 보이는 이런 색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아질산 나트륨으로 만든 소세지, 그 다음에 샐러리 발효한 프리미엄 소세지, 그 다음에 그들이 처리한 플라즈마로 처리한 소세지, 이렇게 염지 공정에 적용하는 걸 했어요. 이때가 2014년이고 저도 블루포인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인데 제 후배였어요. 그래서 꼭 이거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속으로는 이거 사업 안 된다. 후배니까 도와주는데 투자는 안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계속 이제 도와는 주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푸드테크는 수입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투입할 장비비가 여유롭지가 않았어요. 더군다나 예를 들면 NaNO2나 샐러리 같은 경우는 재료기 때문에 계속 납품해야 되는 매출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장비를 팔고 나면 장비 팔고 나서 후속 매출을 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업 모델적인 것도 되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피봇을 이렇게 이제 좀 유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 팀이 첫 번째 피봇을 합니다. 자,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자기가 가진 원래 이분은 푸드텍의 어떤 유통이나 이런 과정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플라즈마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눈에 띄어서 그냥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지식이 낮기 때문에 어떤 솔루션이나 그런 세일즈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핏이 안 된 모델들을 계속 그 고도화시키는 실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했던 게 저 장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얘네들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패키지로 만들었어요. 봉지에다가 이 기술 만들어서 플러그만 연결하면 봉지 안에서 플라즈마가 발생되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괜찮다. 근데 이제 또 실수를 합니다. 이들이 이제 이 봉지를 가지고 적용한 분야가 어디냐면 이런 분야였어요. 여러분들 편의점이나 마트에 음식물을 봉지에 담아서 패키징을 해둡니다. 그들은 유효기간이 조금만 지나도 금방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효기간을 늘려주면 굉장히 좋겠다 해서 봉지에 플러그를 연결하면 그 안에서 플라즈마가 생기고 살균이 돼서 유통기한을 늘려줄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든 거예요. 되게 좀 참신하죠? 이거는 플라즈마를 아는 사람들은 좀 금방 눈치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음식물 맛이 변해요. 분자를 쪼개고 다시 이상하게 합성하고 막 그런 작용들이 막 일어납니다. 결국은 병균은 죽이는데 음식이 이상한 맛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실패합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기술 중심으로 자기가 음식에 대해서 전혀 전문성이 없는데 그래서 이것도 특허나 막 이런 거 내놓고 이제 쓰지 못하게 됐어요. 여기까지 온 다음에 어떤 아이템으로 다시 피봇을 했냐면 의료기기 살균 장치로 했습니다. 아까 그 파우치 안에다가 음식물이 아니고 복잡하게 생긴 의료기기들은 살균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복합 소재 이런 것들은 고온 고열을 하면은 뭐 휘거나 변형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피봇을 하게 됐죠. 제가 투자를 시작한 건 이때 투자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계속 아까 말대로 투자는 안 하겠다 이렇게 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 봉지가 패턴을 막 만들어 놓은 봉지였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했던 문제는 의료기기의 살균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계속 해보니까 정말 특이한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거는 뭐냐면 의사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살균기가 차지하는 부피가 너무 큰 거예요. 그 비싼 땅에. 그래서 살균기의 부피를 확 줄여주고 또 손님 한 명이 오는 치과에서는
이런 핸드피스를 한 세트를 구비해야 됩니다. 100만 원짜리. 만약에 100명이 온다면 1억 원어치를 장비를 구입해 놔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멸균이 급속으로 될 수 있으면 20대만 놔도 되는 거예요. 초기 투자비가 1억에서 2천만 원으로 줄 수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문제 발견이라는 거는 기술 개발 엔지니어들은 살균력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 시장에 들어가 보면 살균력이 아니고 땅의 면적이라든지 장비가 차지하는 면적, 그 다음에 이런 그 방금 말씀드렸던 초기 투자비 이런 것들 전혀 알 수 없었던 것들이 문제로 다가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해관계자가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구매자나 인증자 이런 사람들 다 문제를 확인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은 결국은 이런 포장재로 사업을 하게 되고 결국은 사업 지금 출시 딱 1년이 됐는데 누적 오더가 40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피봇이 됐죠. 피봇이 되고 엄청난 성과를 얻었어요. 이 제품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그 포인트는 이 팀은 회사 사명에 플라즈마라는 걸 넣을 정도로 플라즈마를 너무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는 정말 골수 엔지니어들이에요. 하지만 이 패키지는 원래는 여기에 패턴을 넣어서 전원을 연결하면 이 안에 플라즈마가 생기게 만들었지만 이들은 그게 사용자가 필요 없게 된다는 거 알았어요. 훨씬 더 좋은 대안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사랑하는 플라즈마 기술을 패키지에서 빼버렸어요. 그리고 과산화수소를 집어넣고 과산화수소가 나중에 살균이 끝난 다음에 이걸 빨리 과산화수소를 없애는데 오히려 처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마이너한 용도를 바꾼 거예요. 저는 이 팀의 가장 큰 업적은 그거라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평생 개발했던 플라즈마에 대한 그 기술 그거를 자기가 시장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바꿈에 있어서 자기 걸 버려야 되는 판단을 했던 것이 가장 큰 성공을 이루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문제 중심은 오히려 내가 기술을 잘 모른다고 하면 제일 효과적이고 싸고 효율성 높은 기술을 차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오픈돼 있어서 되게 좋은 솔루션을 구할 확률이 높은데 거꾸로 기술을 중심에 두고 내가 거꾸로 시장에 접근했을 때는 되게 아전인수격인 그런 시장 접근 그 다음에 그게 문제도 아닌데 이 문제 풀면 좋을 거야라는 이런 자기 상상한 문제를 푸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한다면 훨씬 더 좀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얘기는 패널 토익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